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42.1로 마감했고요. 0.4%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보다 기가 텍사스에서 찍히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이버캡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지만 이 공장의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장면이고, 이 안에는 아무 사람도 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테슬라의 상승과 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날 기가 텍사스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희망적인 그림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시선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 오늘 거시 상황을 먼저 짚어보면, 오늘 미국에서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고,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물가지표입니다. 오늘 나오게 된 PCE는 3.8%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충격이 물가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테슬라와 연결되는 이유는 물가가 이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거나 오르는 환경에서는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성장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은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공장 안에서 사이버캡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을 보게 된다면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지만 이 차가 스스로 공장 라인 끝을 통과해 밖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이버캡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고 설계 단계부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나올 때도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동하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쪽 구석에 모여서 이 트럭으로 이동한 후 배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놀랍게도 아숍 일루스와미는 곧 사이버캡이 오스틴 시내로 운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X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사이버캡이 현장에 투입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론에서는 현재 테슬라가 6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AI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FSD의 해외 승인과 로보택시의 확장, 그리고 옵티머스의 새로운 제품의 출시까지 현재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캡 영상은 그 세 가지 중 로보택시의 확장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서비스가 시작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사이버캡의 현황을 보게 된다면 첫 생산은 올해 2월이었고 4월에 볼륨 생산으로 전환했으며, 지금 기가 텍사스 라인이 주당 수백 대의 목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리고 있는 영상은 이제 생산이 끝난 차량들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로 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로보택시의 상용화는 도대체 언제쯤 시작하게 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캡이 아닌 로보택시는 이미 운행 중이고요. 로보택시 트래커닷컴에 따르게 된다면 현재 무감독으로 주행되고 있는 차량은 39대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 전국으로의 확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그 차량이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버캡을 보게 된다면 그 방향은 확실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FSD 구독 사업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FSD의 유료 구독자는 약 1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월 $99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유럽과 한국은 아직 FSD가 완전히 승인된 시장은 아니고, 이 시장들이 열리는 순간 구독자가 몇 배로 뛸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FSD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닌 FSD가 새로운 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이 점에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장 초반에는 436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442.1로 마감했는데,
이 장중에 한번 흔들렸지만 버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경쟁사인 리오토와 샤오펑이 오늘 아침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 신차 시장이 1분기에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이 장 초반에 테슬라에게도 일부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감까지 계속 버텼다라는 것은 그 변수를 시장이 이미 흡수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텍사스에서 찍히고 있는 것은 사이버캡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옵티머스의 공장이 올라간다는 소식,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가 텍사스 상공에서 드론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조 테그트마이어라는 분은 거의 매일 기가 텍사스를 드론으로 관찰하시고 있는데, 이분의 영상에 뭔가 새로운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옵티머스 전용 공장 부지에 최초로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공장이 지어지는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부지 정리와 기초 공사, 철골과 벽체, 그리고 지붕과 내부 설비 등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철골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땅을 다지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건물의 뼈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서류상의 계획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물이 보이는 공장이 점점 들어설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주목해 본다면 부지 정리가 드론으로 처음 찍힌 것은 2025년 11월이었고요. 기초 장비가 들어온 게 올해 4월이었으며 철골이 들어선 게 5월이니 이 기초 장비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철골이 들어서고 있고,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이 얼마나 큰 건지 수치로 보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는 연간 10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장 면적만 520만 제곱피트 이상이며 투자 예상액만 50억에서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 본관의 크기가 1000만 제곱피트인데, 이번에 추가하는 공장이 그 절반의 규모이고, 한마디로 옵티머스가 기가 텍사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정말로 연간 10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테슬라가 진짜로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 역시 공장이 딱 지어지면 바로 1000만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램프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받아들여질 준비와 테슬라가 생산하는 그 시장의 타이밍이 교묘하게 맞아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먼저 1세대 옵티머스 라인을 소규모로 시작하고 연간 1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처음엔 매우 느릴 것이라고 말했고, S커브의 시작이 항상 그렇듯 초반 숫자에는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이 텍사스 2세대 라인이 2027년 여름에 대량 생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테슬라 주가의 큰 변곡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이버캠 영상과 옵티머스의 철골이 올라가고 있는 것, 이 두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기가 텍사스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미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불편한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에서는 테슬라 FSD에 대한 조사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 테슬라의 AI 훈련자들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 제목으로 크게 쓰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가 말하고 있는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FSD를 훈련시키고 있는 데이터 라벨러, FSD를 훈련시키는 전 직원들 중 상당수가 FSD를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로이터가 인터뷰한 사람은 9명이었는데 그중 7명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임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FSD는 사람보다 10배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로이터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비교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사고를 집계할 때 에어백이 터진 경우에만 카운트하고 있고, 이 비교 대상인 연방 데이터는 필요한 모든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 비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로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된다면 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로이터에서 9명에게 물어봤다라는 이 수치는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9명 중 7명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양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FSD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FSD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에 대한 많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마치 로이터의 기사만 읽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를 이 직원들조차 신뢰하지 않는 상품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FSD는 유럽에서 전체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네덜란드의 RDW에서는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1년 반 넘게 많은 조사를 거쳤지만 이 승인을 함으로써 기술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이터의 보도와는 좀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은 바로 사이버캡도 나오고 옵티머스가 공장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주가도 6일 이상 상승하고 있고 또 합병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호재가 다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합병 관련 숫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진짜 합병을 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걸 믿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칼쉬라는 예측 시장이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1년 안에 합병할 확률을 70%를 넘어선 80%까지 보고 있고, 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합병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6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FSD가 본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딘 편이고, 유럽을 비롯해 중국까지 FSD에 대한 이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구독자는 현재 130만 명에서 그 상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더라도 실제로 그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생각하고요. 과연 테슬라는 FSD의 해외 승인과 이 사이버캡이 실제 도로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옵티머스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를 결정한 다음에 합병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기가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것과 옵티머스의 공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등 이 AI 관련된 테슬라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모델 3의 플랫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모델 S와 모델 X가 단종되면서 테슬라 라인업에서 플랫 배지가 완전히 공백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델 3에다가 이 플랫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는 AI 이외에도 현재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델 3의 플랫 역시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사이버캡이 아직 법적 허가를 나진 않았지만 이 생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쯤 이 사이버캡이 실제 도로에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